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눈 번쩍 뜨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하루가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바짝 엎드려서 이 암중모색할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네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생존의 생존을 우리는 지금 강구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지금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함부로 빚내라고 얘기하고 투기하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놈들은 아가리를 찢어놔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말고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생업, 내 일자리 이걸 어떻게 좀 잘 지켜낼지를 더욱더 궁리하고 또 궁리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대비하고 살아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만이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좀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대단한 얘기도 아닌 뻔한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가며 이 해야 되는 이 불문율 같은 거 국룰이 뭐냐 되게 뻔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려면 보통 사람들이 공부 잘하려면 이 비법이 뭡니까?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받는다.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는 뭐냐? 제일 근본적인 것은 엉덩이 무겁게 이 책상 의자에 탁 붙여가지고 오래오래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좀 더, 삶이 아니라 공부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소수인 겁니다.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부자 운운하는 놈들은 많지만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수입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가 지금 쪼그라드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지 않게끔 틀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이 힘든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견뎌진다라는 겁니다.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에 있는 돈이 안 나가게 틀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우리네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지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지 유지하는 것, 현상 유지를 되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요, 더 이상 성장을 쉽게 바라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상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현실이 참으로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당근마켓이든 번개장터든 아니면 중고나라든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좀도둑들이 왜 많습니까? 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양심이고 체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빡세지는 거죠. 근데 그 빡세지고 힘들어지는 게 이제 너무 만연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치안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되게 빡빡해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이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 자포자기하고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지금 청년들 취업준비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예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뭔가 하려는 의지 자체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집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참 무섭고 되게 답답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한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놈의 나라가 활력이 떨어지고 이 성장이 정체되고 마이너스 되고 하면 이제 다 이제 아비규환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지하철 버스 요금 다 폭등하고, 이 월급 밀리고 월급 안 나오고 임금 체불에 이 대규모 인력들 조정하고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마트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부장급들 연봉 인상 없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1% 인상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상이 안 좋죠. 게다가 정용진이 지마켓을 알리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 멸공 얘기하고 공산당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하던 놈이 중국 자본에 지마켓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3조라고 하는 비싼 돈 주고 지마켓 사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지마켓을 알리에다가 팔아쳐먹는 이 만행을 저질러서 이마트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죠. 이런 개막장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나라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나라를 믿을 수 있냐? 기업을 믿을 수 있나? 참 이제 서글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저축하고 돈을 안 쓰는 이 내수가 실종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야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가 줄어들면 이 악순환이 더 벌어질까 우려스럽죠. 아이러니한 건 국내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해외에 나가서 일본이나 동남아 가서 돈을 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겠습니까? 국내보다 동남아나 일본이 물가가 더 싸서 사람들이 더 만족하니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 씁쓸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더더욱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축소 경제 사회가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기존하고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죠. 이제 줄어들고 이제 쪼그라들고 이제 소비도 혹은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이제 의지나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정체되는 사회, 속도가 느려지는 사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또 많이 포기하고 많이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화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시대가 얼마나 이제 달라질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건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건 스스로의 몫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